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8년 동안 개고생만 하다가 이혼한 여성입니다. 솔직히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 어디다 떠들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애 하나만 보며 살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제 스스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그런데 벌써 썼다 지웠다만 몇 번째인지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이혼은 했어도 애한테는 아빠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욕을 퍼붓기도 뭐하고 그래도 애시당초 제 마음이 답답해서 털어놓기로 결정한 만큼 철저하게 제 입장에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막말로 여기서 제가 뭐 그 사람들 체면을 배려한들 고마워나 하겠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남편부터가 문제가 많았어요. 같이 사는 내내 남편으로서나 애아빠로서나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거든요. 회사 생활하고 돈 벌어오고 뭐 그런 거 말고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막상 이혼을 한 지금도 경제적인 것도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니 아쉬울 것도 없고 한마디로 남편의 빈자리가 딱히 느껴지진 않네요. 다만 애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도 아빠가 아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을 테니 그렇게 생각하면 아쉽다기보다는 애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가 돼서는 애를 생각해서라도 좀 참았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친정 부모님한테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죄송하고 그런데도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시기는커녕 이제라도 제 행복만 생각하며 살라셨거든요. 아이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키워주시겠다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아이 엄마는 저이고 아이 엄마로 사는 것 또한 제 인생의 일부분이니 아이를 키우면서 제 인생도 되찾는 법을 배워나갈 생각입니다. 저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이 고생하시고 눈물 찌으시는 건 정말이지 보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제가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선 일단 제 결혼 생활을 들려드려야겠지요.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혼 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건데 제가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남편하고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1년간 연애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 데이트를 했고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일단 제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언젠가 한번 말 그대로 서로 까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예상과 달리 남편은 집이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말 그대로 평범 그 자체였어요. 제가 무슨 효녀 심청이 마냥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렇다고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도 저는 어려서부터 내심 누가 그래야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제 능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기쁜 건 잠깐이었고 금세 답답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남편 말로는 시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신다고 하셨다 하니 그럼 저도 어느 정도는 해가는 게 이치에 맞는데 도무지 두 분의 노후도 빠듯하단 걸 아는 맏딸로서 시집가게 돈 좀 해달라는 소리는 차마 꺼낼 수가 없었고 꺼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당장 2, 3년만이라도 더 악착같이 모은 다음에 결혼을 하면 안 되겠냐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뭐랄까 실망을 넘어서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말 그대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모든 걸 갖춰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형편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자기 부모님은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제가 얼마를 해오고 안 해오고를 떠나 제 성품 하나만 봐주실 거라며 저더러 만나 뵙기도 전에 지레 겁먹지 말라는 둥 온갖 듣기 좋은 얘기는 다 해댔지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거절 아닌 거절을 했어요.
내가 준비될 시간을 좀 더 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제가 하는 말은 그저 다 자기랑 결혼하기가 싫어서 되는 핑계라고만 생각하는 눈치였고, 그래서 그럼 좋다. 대신 결혼은 하되 우리 힘으로만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번에도 또 답답하다며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자는 거냐면서요. 그래서 결국 제가 시쳇말로 다 까놓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부모님한테 결혼을 이유로 손 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리고 설령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그러고 나면 두 분 생활이 얼마나 빠듯해질지 불보듯 뻔하기에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만 믿으래요. 자기가 시부모님한테 말 잘하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보면 좀 지쳤기도 했었고, 그래서 약간은 에라 모르겠단 마음으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최대한 남편에게 맞추고 저희 부모님 의견보다는 시부모님 의견을 따랐는데, 황당하게도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는 시부모님이 말을 달리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돈을 얼마 해줄 테니 그걸로 집을 사라 어째라, 동네는 여기로 해라, 저기는 안 된다. 정말이지 매일같이 온갖 생색을 내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저희 주려던 돈을 쓰셨다며 그 돈을 다시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시댁에 들어와서 지내라고요. 그리고는 덧붙이시길, 어차피 우리가 돈을 안 주면 니들이 무슨 수로 살 집을 구하겠냐는데. 어이가 없었죠. 비록 니들이라고 저랑 남편을 묶어서 지칭하시긴 했지만 솔직히 저들을 소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저도 저지만 남편이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도 그간 자기 부모님 같은 시부모님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라며 온갖 잘난 척과 생색을 내느라 바빴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마음이 편해지대요. 애초에 양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요. 그래서 남편에게 기왕 이렇게 된 거 나중에라도 시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우리 힘으로 집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래도 그거 1, 2년만 들어가서 살면 목돈이 생길 건데 하고는 볼멘소리를 해대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끝끝내 해주기로 한 돈은 언제 주겠다고 확답조차 주지 못하셨으니 저도 더는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누구한테든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국 저희 두 사람이 각자 모은 돈에다 대출을 받아서는 신혼집을 구하게 됐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선 많은 부분에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이 직장 생활로 바쁘다 보니 저희를 대신하여 매물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사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시시콜콜한 일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부모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걸 뭘 자랑이라고 주절주절 얘기하냐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기어이 제 고집대로 한다며 도움은커녕 저희와 마주칠 때마다 있는 대로 짜증만 내셨거든요. 내가 너를 잡아먹기를 하겠냐 어쩌겠냐 해대시며 그거 좀 들어와서 살면서 가풍도 배우고 그러지. 이제 보니 그간 잘한 게 다 돈 때문이었다며 제가 다시 모였다 그런 말씀만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이지만 시부모님만 제가 다시 보였겠어요? 제 눈에도 시부모님은 남편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는걸요. 아무튼 저희는 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결혼생활 자체는 나쁘지 않았네요. 일단 신혼집과 친정이 가깝다 보니 제가 덕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만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회사에 복귀는커녕 꼼짝없이 집에서 애를 봤어야 했을 텐데,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외벌이 한다고 어지간히 생색을 냈을 게 분명하고, 시부모님도 당신 아들만 고생한다고 저를 죽어라 닥달했을 게 뻔했거든요. 참고로 아이를 봐달라고 친정에만 부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시부모님이 하도 손주 타령을 하시던 분들이셨기에 저는 응당 시부모님이 먼저 봐주시겠다 나오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분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들어와서 살 거 아니면 뭐 하나 바라지도 말라는 식이셨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부모님의 태도에 짜증도 나고 그래서 그쪽에 단 아쉬운 소리 더는 안 했어요. 흔쾌히 도와주시겠다는 친정 부모님을 두고 제가 그럴 이유가 없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다고 홀랑 장모님한테 가버리면 어떡하냐면서 저더러 너무했다는 소리만 해댔는데 해결책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싫은 소리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성격인걸 왜 연애할 땐 몰랐는지, 그리고 같이 살아보니까 다 누굴 닮아 그런 건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러던지 말던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저는 복직하고 뭐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그런 제가 어지간히 꼴보기가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언젠가부터 친정 옆에 붙어 살면서 시댁은 여벌이라고 툭하면 연락을 해오셔선 잔소리를 쏟아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이 저로서는 어찌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그전까지는 시댁에 한 번 가려고 해도 여기가 뭐 너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데인 줄 아냐고 못 오게 하시기 일쑤셨거든요. 게다가 남편도 그 무렵부터 저에게 섭섭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래도 친정이 가깝고 또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시댁보단 친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말로는 자기도 이해한다 했으면서도 속내는 또 그렇지만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상의 끝에 2, 3주에 한 번씩은 시댁에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솔직히 죽을 맛이었어요.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한 번도 반갑게 맞아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딱 저한테만요. 잘 지냈냐, 오느라 고생했다 뭐 그런 말 한마디는 고사하고 눈길 한 번 안 주시는데 정말이지 그럴 때마다 너무 비참했어요. 애만 아니면 정말 시댁이고 뭐고 딱 발길 끊고 살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중간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난리를 칠 거고 애는 애대로 아무리 어려도 또 눈치를 보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래, 이번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친정에 갈 때보다 시댁에 갈 때 몇 배로 더 신경 써서 갔습니다. 과일에 제철 음식은 물론이고 어머님 드시라고 보약도 몇 번이나 해드렸을 정도로요.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이 병원에 가신다던가 뭐 시댁에 일이라도 있다 하면 회사에 휴가니 반찬이 내가며 제가 다 모시고 다니고 거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었죠.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빌빌거리고 납작 엎드려 지냈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좋은 소리 한 번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어찌나 당연하게 여기시던지. 나중엔 제가 뭐 하나 해드리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왜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해주냐는 식으로 나오셨다니까요. 그러니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이게 다 무슨 짓거리인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자그만치 6년이었으니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허탈하고 저기 깊은 곳에서 우라가 치미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편 그렇게 인생 무상을 깨달아가던 즈음 또다시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제 머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님과 저희가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연락 없이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은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뭐 연락을 안 하고 오셨으니 못 들어오신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커피 좀 달라시길래 평소에 좋아하시던 믹스커피를 한 잔 내드렸는데 어머님이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대뜸 저를 보고는 자기가 여기에 왜 와 있냐는 거예요. 황당했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어머님도 마치 당신이 귀신에 홀린 것 같다시며 당황한 얼굴을 하시더니 이내 또 뜬금없이 저희 냉장고를 열어보시곤 트집만 잔뜩 잡다가 집에 가시더라고요. 솔직히 방금까지 무슨 상황이었지 싶은 게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날 이후로 황당한 일들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버스에서 졸아서 그렇다셨지만 엉뚱한 동네에 가 계시는 경우도 있었고 현관 도어락을 못 여시는 바람에 집안에 한참 동안 못 들어가셨던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황당하게도 무슨
어머님이 보이시는 행동의 대부분이 치매랑 비슷한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차마 어디다 말도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으며 어머님을 지켜본 지 며칠째 되던 날, 남편과 같이 TV를 보는데 치매에 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눈치를 쓱 보고는 어머님이 요새 좀 행동이 저 뉴스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지 않냐고 조심스레 물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제정신이냐면서 쓸데없는 망상이나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어머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나 하라고 핀잔을 주대요. 그런데 저도 이번만큼은 무조건 알았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었고, 그래서 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우는 딸이기도 하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동안엔 미처 알지 못했어도 이참에 한번 어머님 행동을 되짚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신우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단히 재밌는 이야기라도 들었다는 듯 깔깔 웃더니 이내 저더러 앞으로 박사님이라고 불러줘야겠다면서 자기 오빠 못지않게 빈정댈 뿐이었으니까요. 전 정말이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꺼낸 이야기였는데 남매한테 쌍으로 무시를 당하니 어찌나 기분이 상하던지. 그래서 솔직히 이후로 며칠 동안은 나도 에라 모르겠단 생각이었어요. 어머님이 치매건 말건 내 알바냐. 자식들도 가만히 있는데 난 할 만큼 했다 뭐.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한 거죠. 하지만 제가 먹은 마음과는 달리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어머님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이건 뭐 남편이고 신우고 반대를 하건 말건 아버님이 뭐라 하시건 말건 일단은 병원에 한 번은 모시고 가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치매로 유명한 병원에 어렵게 예약을 잡고 바로 회사에 반차를 내고 그렇게 다른 가족들에겐 알리지 않고 어머님한테도 그냥 기억력 검사라고만 말씀드린 채 모시고 갔네요. 그리고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더니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어머님은 치매셨지요.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했어요. 어머님 연세가 70도 안 되셨는데 치매라니. 100세 시대라는 요즘 같은 세상에 게다가 저희 어머님 어쨌든 건강도 좋으셨거든요. 등산에 볼링에 모임도 많으신 분이셨고 그런데 이제 그 좋아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으셔야 한다니. 제가 비록 어머님을 살뜰히 챙기는 며느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머님이 뭐 저한테 대단한 며느리 사랑을 보여주신 적도 없으셨지만 말 그대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참으로 안쓰럽고 안 됐다 싶대요. 게다가 어쨌든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주말 어머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사이에 제가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신우까지 불러 모아선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진단받은 병명과 함께요. 그랬더니 정말이지. 다시 생각하니까 또 우라가 치미는데 신우가 처음 꺼낸 말이 제가 무슨 어머님 치매 걸리기만을 바라던 사람 같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가족들이 아무렇지 않다는데도 꾸역꾸역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갈 이유가 있냐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란 잡자도 한다는 말이 그래도 뭐 가족끼리 상의를 했어야 했다는 둥. 그 의사가 정말 전문가가 맞냐는 둥. 정말이지 동생이고 오빠고 우리 엄마한테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오만정이 떨어져서는 저는 뭐 말 한마디도 섞기 싫었죠.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아무리 남편이고 신우고 재수없고 아버님도 뭐 CM이 치매 환자라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고 다니지 그러냐며 역성을 내셨지만 저까지 똑같은 사람 마냥 차마 맞불을 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나 신우나 두 사람 입장에선 어쨌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 테고 한편으론 더 일찍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한 자기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하다못해 제 탓이라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 뭐. 제 나름대로 그들을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2, 3주에 한 번씩 가던 시댁도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기 시작했고 가서도 어떻게든 어머님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청소며 부엌일이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놓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무렵부턴 어머님도 조금씩 저한테 마음을 여셨다고 해야 하나. 적어도 뭐 면전에다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은 안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어머님의 증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더 나빠져가고만 있었습니다. 대소변 실수를 하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도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제가 직접 힘으로 어머님을 도와야 하는 일은 없었는데 대소변 실수 같은 경우엔 어머님도 부끄러우신 건지 자꾸 실수한 걸 숨기시고 씻는 것도 무척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런 어머님을 어르고 달래 화장실까지 모시고 가서 한번 샤워라도 시키고 나면 말 그대로 온몸에 진이 다 빠져서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것 같다 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전문 간병인을 부르던지 아니면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황당하다는 얼굴을 하고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요양원에 모시냐며 받아치대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해주면 되는 걸 가지고 갑자기 저더러 왜 그러냐는데 기가 막혀서 우리 엄마는 안 보이냐고 저도 그간 소가리만 했던 그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엔 어머님에 대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연민이랄까 그래서 어머님을 살피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언젠가부터 이런 상황이 가족들 사이에서 점점 당연시 되는 듯 하더니 급기야는 제가 어머님을 도우러 가기 위해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잦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까놓고 말해서 제가 아픈 시어머니 돌보자고 친정어머니까지 병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남편이란 인간이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죄송해한다거나 민망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은 저희 어머니가 저 편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자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 아니지 않냐는 식이었고 그러니 저로서는 점점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는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대소변 수발까지 들기 시작하니까 그땐 저희 친정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차마 몰아드릴 말씀이 없었죠. 그러니 뭐 맨날 돈 자랑은 있는 대로 하는 집인데 이제 좀 전문가를 쓰던가 아니면 요샌 좋은 요양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차라리 모시자고 한 거였는데 아주 무슨 제가 마치 어머님을 사지로 내몰자고 한 것 마냥 난리를 쳐대니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게다가 이 이야기가 어쨌든 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아버님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자 하셨는데 저는 이때도 그래도 아버님만큼은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솔직히 아버님도 눈이 있으시니 보셨겠지만 정작 배 아파 낳은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어머님이 사람 힘들게 한다 냄새난다 해가며 케어는 개뿔 근처에 가 있는 것도 대놓고 싫은 티를 내기 일쑤였거든요. 반면에 며느리인 저는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드리고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실까 살피고 이게 지금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니 솔직히 생색을 내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서 낯뜨겁긴 한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더 친자식 같았을걸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어머님을 돌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좀 힘들면 힘들다고 티도 내고 스스로 칭찬도 해주고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 마음이 다 제 마음 같은 게 아니라서 그런가 말을 안 해도 속으론 다 알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모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런 걸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었는데 돌아온 이야기는 남편의 태도보다 몇 배로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당신은 어머님이 저렇게 된 데에는 저희 책임이 커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 책임이 크다고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살라고 했을 때 들어와서 살았으면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일도 없으셨을 거랍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상대로 기싸움을 해대서는 어머님이 저렇게 되신 거라나요? 제가 어머님을 상대로 기싸움을 했다는 말도 어이가 없고 다 떠나서 어머님 편찮으신 걸 왜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나 싶은 게 말이 안 나오대요. 하지만 아버님이 뒤이어하신 말씀은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어머님이 치매란 걸 알게 되신 이후로 생각이 많아지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아주 남일 같지는 않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그 때문인지 어느 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쩌다 저희 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대뜸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렇게 전문간병인 타령을 하지 않았냐면서 그러니 이참에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가랍니다. 그러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어차피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드시니까 겸사겸사 사돈인 어머님도 챙겨드리고 그러시면 될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가 한 생각은
사람이 어쩌면 저리도 염치가 없고 뻔뻔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시어머니 병간호를 시키겠다는 건데 웬만큼 얼빠진 인간이 아니고서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설령 생각은 해봤다고 쳐도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나 싶은 게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쓰지 마시라고 아버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꾸했어요. 그리고는 당장 남편인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자식들도 감당을 못하는 마당에 왜 갑자기 저희 친정어머니를 들먹이시냐고 저를 무시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제 앞에서 저희 어머니까지 그렇게 무시를 하실 수가 있냐고. 저도 전에 없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다구니를 써댔죠. 그리고 그 때문인지 밖에서 기다린다던 남편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서는 무슨 일인데 그러냐는 말은커녕 저더러 대뜸 빨리 아버님한테 죄송하다고 빌라나요. 그래서 저도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다고 또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듯이 잡아채고는 방 밖으로 끌고 나오더니 너 정말 요즘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어머님도 저렇게 되셨는데 아버님까지 쓰러뜨릴 참이냐 뭐 그딴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정말이지 이 집구석 사람들은 왜 죄다 내 탓이지 싶은 게 서러운 동시에 분노가 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 한번 아버님이든 나든 누구 하나 쓰러질 때까지 해볼 참이라고 그랬어요. 네 집 식구들은 왜 그렇게 다 입만 살았냐 뻔뻔하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해가면서요. 그랬더니 이제 뭐 남편도 저더러 이제 눈에 뵈는 게 있냐 없냐 해가며 너야말로 병원에 가봐라. 아주 질세라 막말을 퍼부어 대대요. 그리고 그렇게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어머님까지 울기 시작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째서인지 어머님이 저를 한번 힐끔 보시더니 남편과 아버님한테 덤벼드셨거든요. 그리고는 이내 남편 팔을 얼마나 세게 깨무셨는지 남편이 말 그대로 비명을 질렀지요.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을 남편한테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셨고 그래서 저는 그 틈에 제 손가방과 핸드폰만 챙겨서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택시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머님이 보이신 행동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내 편을 들어주신 건가 하는 생각도 스치듯 들었지만 거기에 한번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도무지 어머님을 끊어내지 못할 것 같아서 더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제 짐을 꾸리고 있는데 남편이 왔습니다. 하는 말이 일단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랬다는데 보니까 뭐 붕대도 감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프다고 끙끙대는데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저한테 저녁은 뭐를 먹겠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당장 어머님도 모시고 병원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며 저한테 시간 좀 빼놓으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이제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니고 하는 건 네 식구들이랑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네 식구들 소리에 발작 버튼이라도 눌렸는지 야 하고는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왜 하고 받아치곤 너나 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 이제 너랑 안 살 거니까 더는 나한테 니네 집 소식도 전하지 말라면서요. 그랬더니 당장이라도 또 퍼부을 듯 하던 남편의 표정이 당황한 얼굴로 바뀌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대요. 안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지만 뭐 남편하고 제가 1, 2년 산 것도 아니고 잘못 말 섞으면 또 얼렁뚱땅 흐지부지 돼서는 이혼은커녕 제 꼴만 우스워질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었으면 얌전히 내가 갖다주는 서류나 기다렸다 도장이나 찍으라 하곤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튿날이나 되어서야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저 이러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 후회를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대요. 그리고는 살아계실 때 하나라도 더 해드릴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얼른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 모시고 병원부터 다녀오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가는데 순서가 어딨냐고 쏘아붙였어요. 막말로 너야말로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그제서야 후회하네 미안하네 개소리하지 말고 이혼이나 해달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뭐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제가 친권이며 양육권이며 전부 다 포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사실 제 나름의 계산이 있었어요. 워낙 욕심 많은 인간들이고 저한테 나름대로 악에 받쳐 있었으니
제가 만약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갖겠다고 들었으면 그저 저 하나 괴롭힐 생각에 자기들이 더 데려가겠다고 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반대로 말했습니다. 친권도 양육권도 다 필요 없다. 나 하나만 놔달라 이렇게요. 그랬더니 제 예상대로 자기들도 절대 못 키운다고 그러대요. 그럴만도 하죠. 당장 치매 걸린 어머니 하나도 못 챙기는 인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아주 쐐기를 박는다는 심정으로 싫다고 한 번 더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협의 이혼 해주는 대신 친권양 육권 다 가져가라대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 정말 표정 관리하느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정말 연기한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아이를 맡게 되었고 양육비도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했네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이가 의심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줄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아무튼 뭐 그래도 결론은 제 뜻대로 이혼을 했고 저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어머님은 요양원에 안 보낸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못 보내는 모양이에요. 어머님이 가족들과 상의 없이 그동안 집이며 나름의 재산을 담보로 꽤 많은 대출을 받아 쓰셨는데 그걸 저랑 이혼하고 나서야 이제 남편이 알게 됐다나요. 그러면서 신우는 언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 좀 해줘요 그러는데 지가 언제부터 나한테 언니 그랬다고 정말 뻔뻔하구나 싶은 게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싶대요. 그래서 저도 신우한테 나한테 이러지 말고 아가씨도 이참에 그동안 못한 효도도 좀 하고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힘내라고 덧붙이니 아주 똥 씹은 얼굴로 바닥만 노려보고 있던데 집에 오는 내내 어찌나 웃음이 실실 나던지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하는 건가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